시댁.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내년엔 꼭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러니까요. 지영이가 받은 식당이 있는데 그냥 집으로 오라오셔서 지영이가 얼마나 아쉬워했는지 몰라요. 생일이 뭐 별것도 아니고 뭐하러 그런 쓸데없는 데 돈을 써. 그럴 돈 있으면 현금으로 줘라. 이렇게 대충 미역국 끓여서 먹으면 되는 걸 뭘 그리 대단한 생일 납셨다고? 아버지도 참. 작년 아버지 생신 때 기억 안 나요? 무조건 한우 아니면 안 먹겠다 하셔서 고급 한우집에서 생신 파티 해드렸잖아요. 그럼 엄마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나랑 네 엄마랑 같아.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야. 그러니 땅이 하늘을 받들어 보셔야지. 하늘이 땅 받들어 모시는 거 봤어. 여자 생일은 그냥 대충대충 보내면 돼.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집에서 음식을 해오던가 했어야 됐는데 일이 너무 바빠서 틈이 없었네요. 아예 가서 차려드리려고 장까지 봐서 일찍 도착한 건데 어머니가 이미 다 차리고 계셨을 줄은 몰랐어요. 아유, 너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회사 다니느랴 애들 보느랴 바쁠 텐데. 그리고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지. 그냥 미역국만 끓이면 되는 건데 뭘. 이제 익숙해서 괜찮아. 그래도 생일이신데 한 번은 신경 쓸게요. 죄송해요. 죄송할 것도 많다. 이제 다음 달에 내 생일일 것만 기억해라. 나 웬만하면 외식 안 좋아하는 거 알지? 근데 왜 매번 내 생신상을 안 차려주냐? 며느리가 그 정도는 기본인데 시집 오고 나서 한 번을 안 차려주네. 제사도 가끔 빠지더니. 아무튼 며느리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다니까. 당신도 참. 왜 지영이한테 부담을 주고 그래? 일하느라 바쁠 텐데 누가 요즘 시부모 생일상을 차려준다고. 그냥 작년처럼 밖에서 나가 먹던가. 내가 차려줄게. 괜히 지영이 부담스럽게 하지 마. 가뜩이나 쌍둥이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을 텐데 무슨 밥상을 차려달라고. 뭐? 아이 내가 며느리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깟 생일상도 못 받아봐. 그럴 거면 며느리는 왜 드린 거야? 어? 아이 아버지도 그만하세요. 요즘 그렇게 하면 욕먹어요. 아무튼 엄마가 신경 못 써드려서 죄송해요. 밥 먹고 저랑 백화점 가요. 제가 코트 한 벌 사드릴게요. 그래요 어머니. 매번 얇은 옷 입고 다녀서 마음에 걸렸어요. 코트나 패딩 같은 거 하나 사세요.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여편 내가 무슨 옷이 필요하다고. 그럴 돈이 있으면 나 하나 사달라니까. 아버지 생일도 아닌데 아버지를 왜 사드려요? 엄마 밥 먹고 준비하세요. 아셨죠? 이번에도 유야무야 넘어가게 하면 저 진짜 화내요. 어머니 그렇게 하세요. 매번 선물 거절하셨다면서요. 오빠가 사도 환불 받으시고. 별것도 아닌 생일인데 자꾸 과한 걸 챙겨주려니까 그렇지. 별것도 아니라뇨.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요. 제발 같이 가요. 네? 아휴, 우리 지영이가 이렇게 부탁을 하니 마음이 약해지네. 그래 알았어. 가서 구경하고 오지 뭐. 당신도 갈 거야? 내가 여자들 쇼핑하는데 왜 따라가? 남자 망신시킬 일이 있어. 가기 전에 설거지나 하고 가. 아버지도 참. 제가 설거지하고 갈게요. 꼭 이런 날까지 엄마를 부려먹으셔야겠어요. 내가 뭘 부려먹었다 그래. 내가 여태껏 돈 벌어다 줬잖아. 그럼 그에 받는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엄마는 평생 내가 주는 돈 받아가면서 편하게 살았는데 집안일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안 하면 이 집에 사는 이유가 없지. 아버님도 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서운하시게. 어머니 밥 다 드셨으면 저희랑 같이 나가요. 네 아버지가 그렇지 뭐. 그럼 외투 좀 입고 올게. 2시간 후 백화점. 아유 이렇게 비싼 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하도 골라보라 해서 고르긴 했는데 이 좋은 옷 입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냥 환불하고 니네 아버지 운동화나 하나 사자. 신발 불편하다고 불평불만이 가득하더라. 또 이러실 거예요? 어머니한테 딱이었어요. 어머니도 마음에 들어 하셨잖아요. 친구분들 모임에도 입으시고 어디 잠깐 외출할 때도 입으시면 되죠. 이렇게 해야 저희도 마음이 편해서 그래요. 그러니 받아주세요. 그래 엄마. 엄마한테 딱 어울렸어. 이렇게라도 좋은 거 사드려야 우리 마음도 편하지. 엄마 생일에 또 엄마가 밥 차리게 하고 우리도 미안해 죽겠단 말이야. 우리가 미리 신경을 썼으면 됐는데 애들 독감 걸려서 병원 왔다 갔다 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가는 길에 맛있는 거 먹고 가자. 아버진 또 뭐라 하실 테니까 그냥 우리끼리 먹고 가. 괜찮아.
생일이 뭐 별거라고. 이 나이에 생일 챙겨달라는 것도 우스운 거야. 그러지 말고 요 앞에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있거든요. 거기서 차도 한잔하고 어머니 좋아하시는 파스타도 먹고 가요. 어차피 아버님은 양식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그럴까? 파스타 먹은 지도 오래됐는데. 그래요. 오랜만에 나왔는데 기분 전환해야죠. 그날 저녁 집. 어머니 볼 때마다 속상해. 아버님 너무 대놓고 어머니를 무시하시는 것 같아. 어머니도 적응이 돼버린 것 같다고. 그러게 말이야. 이제 그러지 말라고 해도 말 자체가 안 통해. 아직도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달라지시겠어? 그렇다고 저대로 내버려 두자고? 어머니도 아까 보니까 갱년기 증상 심하신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아버님이 하던 대로 하시면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우리 엄마도 갱년기 한창 심할 때 엄청 예민하고 우울해하셨잖아. 그럴 때일수록 가족의 도움이 절실한데 아버님이 그러실 분도 아니고 어쩔 땐 어머니 혼자 사시는 게 낫겠다 싶더라니까. 아버님 혼자 라면 하나도 못 끓여 드시잖아. 은퇴하셨으니 삼시세끼 집에서 먹을 텐데 얼마나 어머니께서 힘드시겠어? 아까도 반찬 투정 엄청 하시던데. 그렇긴 해. 근데 뭐 뾰족한 수가 없잖아. 엄마도 그냥 괜찮다 하고. 나도 두 번 볼 때마다 답답해 죽겠어. 엄마 보면 안쓰럽고 아버지 보면 화나고 뭔가 갈 때마다 스트레스라니까. 다음날 전화. 어머니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시지? 여보세요? 어머니. 지영아, 회사니? 일하는 중에 미안하다. 동수가 전화를 안 받아서 너한테 전화했다. 지금 한가해서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와 있는데 입원을 하라고 하네. 수속 밟으려면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네? 교통사고요? 어머니 많이 다치셨어요? 그냥 살짝 부딪힌 것 같은데 무릎이 골절됐다 그러더라고. 내가 뼈 자체가 약하다 보니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이런다. 혹시 좀 와줄 수 있겠니? 일하는 중에 미안하구나. 당연히 가야죠. 무릎 골절이면 꽤 아프실 텐데. 근데 아버님은요? 아버님 집에 계신 거 아니에요? 전화해봤는데 날 더운데 나가기 싫다고 알아서 수속 밟으라고 하더구나. 아휴, 얼마나 서럽던지. 아무리 마음이 박해도 어떻게 와이프가 입원을 해야 된다 하는데 날 덥다고 못 온다 할 수가 있니? 정말 해도 너무하더라.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님도 참. 어머니, 제가 바로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 고맙다. 1시간 후 병원. 그래도 크게 안 다치셔서 다행이에요. 그 차는 왜 갑자기 인도로 뛰어들어가지고. 그러게 말이다. 어찌나 놀랐는지 몰라. 와줘서 고맙구나. 회사는 어쩌고 왔어? 저랑 남편이랑 둘 다 반차 내고 왔죠. 그나저나 한 달 동안 입원해 계셔야 되면 간병인을 좀 알아봐야겠어요. 이따 간호사한테 좀 물어봐야지. 나 때문에 니들이 고생이다. 나저나 얘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다. 혼자 밥도 못 지어 먹는 양반이 한 달 동안 어찌 보낼지. 저기 혹시 한 달 동안만 집에서 출퇴근하는 건 어떻겠니? 힘들겠지만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네 아버지 성격에 니들 집에 얹혀 살 것 같진 않고. 근데 제가 내일 모레부터 출장을 가서요. 해외 출장이라 어머니 퇴원할 때쯤 올 것 같은데. 하필 일정이 이렇게 잡혔네요. 무슨 출장을 그렇게 오래 가? 그러게 말이에요. 1년에 한 번 있는 출장이라 미룰 수가 없어서. 아유, 그럼 일을 어쩌나. 지영아, 정말 미안하지만 혹시 우리 집에서 애들 데리고 한 달만 살아줄 수 있겠니? 이런 부탁해서 미안하지만 네 시아버지 혼자 집에 있을 거 생각하면 불안해서 잠이 안 올 것 같아. 엄마도 참. 날 덥다고 병원에도 안 와보는 아버지 뭐 그렇게 걱정된다 그러세요? 배고프시면 알아서 챙겨 드시겠죠.
얘도 걱정되는 걸 어떡하니. 네 아버지는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어?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애들 데리고 댁에 가 있을게요. 여보, 괜찮겠어? 어쩔 수 없잖아. 어머니 마음 편한 게 중요하지. 몸도 아픈데 마음까지 불편하면 안 되잖아? 고맙다, 지영아. 내가 빨리 회복해서 되도록 빨리 태어날 수 있도록 해보마. 어? 아니에요, 어머니. 천천히 회복하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예, 고맙다. 아유, 너밖에 없구나. 이틀 후, 집. 정말 당신 혼자 괜찮겠어? 알잖아, 우리 아버지 성격. 차라리 단기 가정부를 드리는 게 낫지 않아? 아버님 낯선 사람 집에 와 있는 거 불편해 하시잖아. 심기 불편하시면 또 어머니한테 뭐라 하실 텐데 그보단 그냥 내가 옆에 있는 게 낫지. 그래도 회사도 2주나 휴가 냈다며. 아무래도 애들도 적응할 시간 필요할 테고 아버님 식사도 챙겨 드려야 되니까. 최대 2주까지만 휴가 낼 수 있다고 해서 일단 2주로 했어. 나머지 2주 동안은 아버님 보고 데워 드시라고 해야지. 그래, 너무 아버지한테 잘하려고 하지 마. 우리 아버지 성격 알잖아. 잘해줄수록 함부로 대하는 거. 알아. 나도 한두 번 아버님 보는 것도 아니고. 잘할 수 있으니까 당신이나 출장 잘 다녀와. 베트남도 엄청 덥다고 하는데 선크림 넉넉하게 잘 챙겼지? 나도 될 수 있으면 빨리 와보도록 노력할게. 당신 혼자 아버지 모실 생각하니까 나도 마음이 무겁다. 나라도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쩔 수 없는 걸. 걱정 말고 다녀와. 애들이랑 잘 지내고 있을게. 1시간 후, 시댁. 아버님, 저 왔어요. 넌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냐? 이틀 동안 내가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지 알아? 아주 시아버지를 굶겨 죽이려고 작정을 했냐? 어? 네? 그게 무슨... 저희가 반찬이랑 즉석밥이랑 다 사다 드렸잖아요. 그거 그대로 전자레인지 데워 드시면 되는데. 맨날 똑같은 반찬에다 먹으란 거냐? 찌개라도 좀 해놓고 가든가. 입맛 떨어져서 죽는 줄 알았다. 그럼 나가서 좀 사드시고 그러시죠. 아니면 요즘 배달도 잘 돼 있는데. 내가 왜 싫다고 몇 번을 말했어? 넌 대체 시아버지 말을 뭐로 듣는 거냐? 바로 병원 쫓아갈까 하다 간신히 참았다. 아무튼 너 하는 꼬라지 그동안 참 맘에 안 들었는데 마침 기회가 돼서 다행이구나. 무슨 기회요? 기회는 무슨 기회야. 며느리 교육 단단히 시킬 기회지. 지금까지 네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다 너 감싸고 노느라 네가 제대로 된 며느리 노릇을 못했지만 이제 다 없으니 내가 제대로 교육시켜주마. 절 교육시키신다고요? 제가 뭘 어쨌다고... 여봐, 지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잖아. 그러게 초장부터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성격이 물러 터져갖고 며느리가 이렇게 시부모한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할 말 다 하게 만들고 아유 갑갑해 죽겠어. 그 망할 옆였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알려주마. 받아 적어라. 1번 매 식사는 반찬과 국이 다르게. 고개나 겹치면 바로 밥상 없는다. 2번 매일 아침 무난 인사드리기. 장고로 나는 5시에 일어나니까 그쯤에 일어나도록. 나보다 늦게 일어나면 바로 집에서 쫓아낼 거니까 그리 알아. 3번 손주들 조용히 시킬 것. 아무리 애들이라지만 내 집에서 소란 피우는 꼴 절대 못 본다. 일단 이 정도가 기본이고 그때그때마다 내가 시키는 것들 따라주면 된다. 이 집에서는 내 말이 곧 법이야. 그러니까 잘 배워서 집에 돌아갈 때 우리 아들한테도 똑같이 해줘라.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여자는 남자 떠받들려고 태어났어. 그게 자연의 섭리야. 알겠니? 아휴, 가부장적인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무리 병원에서 푹 쉬다 오시면 뭐해. 오자마자 또 이런 식으로 어머니 못 살게 굴 텐데. 아예 이참에 아버님 좀 바꿔볼까? 너 왜 대답을 안 해? 내 말에 뭐 불만 있냐? 어? 아버님, 일단 밥은 매 끼니 때마다 그렇게 못 해드려요. 그렇게 하려면 매번 장 봐야 되고 재료 다듬고 해야 되는데
알다시피 쌍둥이들 돌보고 하려면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그리고 무난 인사도 어려워요. 전 6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휴가라서 더 늦게 일어날 수도 있는데 아버님이 그래도 아침밥 꼭 드셔야 된다 하니까 6시 반에 일어나서 챙겨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이상은 어려워요. 그리고 애들은 조용히 시키겠지만 한창 뛰어놀 때라 매 순간 제가 다 케어할 순 없어요. 이 집에 어른이 저 말고 아버님도 계시잖아요. 그러니 아버님도 애들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한 달이면 꽤 긴 기간이잖아요. 그러니 동거인끼리 서로 맞출 건 맞춰야 한다 생각해요. 아, 동거인? 너 지금 내가 네 친구인 줄 아냐? 나, 네 시아버지야. 받들어 모셔야 하는. 지 주제도 모르고 어디서 안 된다고 치자리야. 해볼 생각은 못하고. 무조건 내 말대로 해. 안 그럼 쫓겨날 줄 알아. 아버님께서 정 그러시면 애들 데리고 저 다시 집에 가면 돼요. 저도 여기 편해서 있는 거 아니고 어머니께서 하도 부탁하셔서 온 거라고요. 저 정말 갈까요? 그럼 아버님 혼자 밥 챙겨 드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나? 너 지금 날 협박하는 거냐? 협박하는 게 아니라 저 쫓아내시면 아버님이 손해라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어떡하실래요? 저 갈까요? 아이, 이 못된 것 같으니라고 나랑 말장난하잔 거냐? 저 가요, 가지 마요. 지금 딱 정해주세요. 아버님이 하란 대로 할게요. 가긴 어딜 가. 와서 내 시중 들어야지. 시중이 아니라 같이 사는 것 뿐이에요. 식사도 챙겨드리긴 할 텐데 제가 매번 따끈따끈하게 챙겨드릴 순 없어요. 그러니 저한테 음식 간단히 해먹는 법도 배우시고 그러세요. 그래야 나중에 혼자 챙겨 드실 수도 있잖아요. 어이가 없네. 내가 부엌에 왜 가? 남자는 부엌 가는 거 아니다. 그럼 밥 못 드시는 거죠. 아무튼 저는 제 입장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버님이 가지 말라 하셨으니 제 말 잘 알아들으신 걸로 이해할게요. 저게? 아이고 집안꼴 잘 돌아간다. 무릎 2번 박살 났다간 아주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겠어. 이놈의 여편 내가 빨리 오든 가야지. 아니 무릎 하나 부러졌다고 왜 한 달씩이나 있는 거야? 병원비 아깝게. 다음날 시댁. 일어나라. 지금 몇 시인데 안 일어나냐? 어머님 지금 몇 시? 지금 5시인데요? 그래 내가 5시에 일어난다고 했잖아. 빨리 밥 차려라. 배고파 죽겠다. 이 시간에 아침 식사를 하신다고요? 그럼 어머니 계실 때도 이때 밥 차리셨어요? 그래 늙으면 아침잠이 없어져. 그러니 빨리 밥 차려라. 밥 먹고 약수터에나 다녀오려니까. 아버님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6시 반에 식사 차려드릴 수 있다고요. 지금 시간은 너무 일러요. 아이 내가 왜 네 시간에 맞춰야 되는 거냐? 네가 내 시간에 맞춰야지. 원래 전 아침밥도 안 먹는데 아버님이 꼭 식사를 하셔야 된다고 해서 일부러 차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적어도 아침상 차리는 사람 시간을 배려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애들도 등원 준비하려면 그때 밥 차려서 한꺼번에 먹고 가는 게 저도 편하고요. 그러니 먼저 약수터 다녀오시던지 하세요. 너 제정신이냐? 그러니까 나보고 기다리란 거야? 그깟 밥 차리는 게 뭐 그리 힘들다고 하늘 같은 시아버지한테 기다리래? 당장 밥 안 차려? 기다리는 게 뭐 어때서요? 하다못해 식당도 영업시간 맞춰서 가야 밥 먹을 수 있잖아요. 공짜로 밥 차려드리는 건데 그 정도는 기다리셔야죠? 그러니 좀 기다리세요. 저 좀 잘게요. 문 좀 닫아주시고 가세요. 그리고 아침부터 그렇게 큰 소리 안 내셨으면 좋겠어요. 애들 깨서 아침 일찍부터 소란 피우는 건 보기 싫으실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자꾸 이러시면 저 아침밥 못 차려드려요. 얼른 문 닫고 가세요. 어이가 없어갖고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나가라고 할 수가 있어. 야! 아버님 그렇게 자꾸 소리 지르시면 애들도 다 깨고 아버님도 피곤해지세요. 이런 못된 것을 봤나? 1시간 후. 이제야 밥을 차리는 거야? 아주 쉐비 말은 귀등으로도 안 듣고 잠만 버자더만. 원래 6시 반에 해드리려고 했는데 6시에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 제가 집에서 노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도 보고 집안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하는데 제 시간은 맞춰주셔야죠.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까진 아버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머니가 맞춰주셨겠지만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신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 어머니 혼자 오시더라도 아버님께서 어머니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끼 정도는 혼자 챙겨 드시는 건 어때요? 아님 저랑 요리 배워서 어머니 퇴원하실 때 음식 만들어 드리는 것도 좋고요. 그럼 어머니께서 좋아하실 것 같은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너 설마 내 아들한테도 밥 차리게 시키냐? 사내가 어디서 모양 빠지게 여자 밥을 차려줘. 그건 상도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게 왜 상도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맛있게 먹으라고 요리해주는 건데. 어머니도 이제껏 아버님 식사 맛있게 차려주셨잖아요. 그 대신 난 돈 벌어 왔잖냐. 아버님, 가정주부가 하는 일을 돈으로 계산하면 웬만한 사무직 월급 수준이래요. 그만큼 고되단 말이고요. 이제 아버님도 은퇴하셨으니까 어머니랑 같이 집안일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머니 관절도 안 좋으시잖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림도 없으니까 헛소리 말고 밥이나 차려라. 어? 그날 밤 전화. 아버지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지. 너무 힘 빼지 마. 당신도 힘들잖아. 아니야.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야 어머니 퇴원하셔도 마음 편하게 집에서 쉬시지. 어머니 볼 때마다 우리 엄마 생각나서 그래. 우리 아빠도 아버님만큼은 아니었지만 꽤 가부장적이어서 엄마 많이 힘들게 했거든. 결국 엄마 위암 말기 판정 받고 얼마 못 버티고 돌아가실 때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데. 그래도 엄마 편 적극적으로 들어줬으면 엄마가 저렇게 큰 병까지 걸렸을까 싶고 어머니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있는 힘껏 아버님 설득할 거야. 당신이 그래주면 나야 고맙지. 근데 혼자서 아버지 감당하는 게 힘들 것 같아서 그렇지. 혹여나 아버지가 크게 역정내고 그러시면 그냥 애들 데리고 집에 와. 밥이야 혼자 알아서 챙겨 드시겠지.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그럴게. 여보도 몸 조심하고. 일주일 후 시댁. 아버님, 잠깐만 이리로 와보세요. 건방지게 어디서 시아버지 보고 이리 와라 저리 가래. 응? 여기다 뭐냐? 아버님 어머님 좋아하는 열무김치 담그려고요. 같이 와서 담가요. 애들도 같이 하기로 했어요. 온 가족이 함께 한 가지 일을 하는 게 어린이집 숙제라고 하더라고요. 아버님도 가족이니까 같이 하셔야죠. 내가 그걸 왜 해? 숙제니까 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럴 때 김치 어떻게 담그는지 알면 좋잖아요. 어머니 매해마다 김치 혼자서 담그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고된 일인데요. 아버님께서 같이 해보세요.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드릴게요. 하, 내가 네 속일 모를 것 같냐? 어떻게든 나 시켜보려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걸 왜 해? 손에 김치 냄새 배는 거 딱 질색이다. 아버님 그러지 마시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통을 발로 차세요? 하마터면 바닥에 양념 다 묻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 좀 시키지 마. 김치 새로 했으니 이따 수육해 먹으면 되겠구만. 이따 돼지고기 좀 삶아라. 난 한숨 자고 오마. 아무리 해도 영 안 통하네. 매번 역정만 내시고 방법을 좀 바꿔야겠어. 그날 밤 시댁. 아버님, 아직 안 주무시죠?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 이제 막 잠들려던 중이었다. 아버님, 잠깐 나와보세요. 제가 술상 좀 차렸어요. 갑자기 웬 술상이냐?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육사심이 아니야? 이걸 어디서 구했냐? 어머니한테 전화해보니까 아버님 요 앞 시장에서 파는 육사심이 정말 좋아하신다면서요. 애들 자는 틈 타서 사왔죠. 이거 맞죠? 맞긴 하지. 네가 무슨 일이냐? 살갑게 구는 구석이 한 번도 없더만. 혹시 나한테 이상한 부탁하려는 건 아니지? 먼저 말하지만 나 돈 없다. 그러니 돈 부탁하려는 거면 내 시장초 말도 꺼내지 말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아버님이랑 단둘이 술 마시고 싶었어요. 아버님, 제가 술 한 잔 따라드릴게요. 오자마자 사납게 굴더니 미안하긴 한가 보네. 그래, 어디 따라봐라.
오랜만에 소주 마시니까 아주 살 것 같네. 응? 원래는 어머니께서 자주 반주상 차려주셨다면서요. 그런 거 보면 어머니 음식 솜씨가 참 좋아요. 그죠? 돈을 못 벌어오니 그런 거라도 해야지. 안 그럼 집에서 바로 내쫓았어. 아버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 엄마 암으로 돌아가신 건 알죠? 알지. 갑자기 그 얘기는 왜 꺼내는 거냐? 너 설마 안 걸렸냐?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도 원래 아버님처럼 엄마한테 소리도 지르시고 맨날 밥 차려와라 성하시고 때로는 술주정도 심하게 부리시고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 엄마는 항상 방구석에 가서 울고 있고 아빠는 한참 화나 있고 그 모습이 늘 익숙했죠. 그래서 집에 있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엄마는 아빠한테 제대로 화도 못 내고 아빠는 엄마 그러는 거 잘 알아서 일부러 더 무시하고 그래서 20살 되자마자 바로 독립했어요. 절대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겠다. 그런 다짐만 한 것 같아요. 저조차도 엄마를 아빠한테서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암 말기 판정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 25이었어요. 한창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엄마가 돌아가셔서 그때 엄청 무너졌어요. 그리고 엄마가 혼자 그 집에서 아빠 감당하느라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병에 걸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동안 죄책감에서 빠져나오진 못했어요. 그러죠. 그 얘기 나한테 왜 하는 거냐? 나한테 또 뭐라 할 작정이냐? 그게 아니라요. 저희 아빠도 엄마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엄청 후회하시더라고요. 이제껏 밥 한 끼 본인 손으로 해본 적이 없어서 라면 끓이는데도 손 다 대고 밥도 자꾸 질펀하게 되고 처음엔 짜증을 부리시더니 나중엔 냄비 부여잡고 우시더라고요. 이 나이 먹도록 와이프 식사 한번 안 차려주고 게다가 암 걸린 와이프한테 밥상을 기어코 받아냈으니 자기가 죽일 놈이라면서요. 자기 같은 놈은 밥 안 먹어도 싸다면서요. 아버지 그렇게 계속 우울해하시다가 결국 심한 우울증까지 겪으셨어요. 이제는 좀 괜찮은데요. 예전엔 정말 후회 많이 하셨어요. 지금도 가끔 본인이 와이프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다고 자책하시고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무조건 가정적인 남자 만나라고. 능력 별로고 돈도 별로 못 벌어도 괜찮으니까 무조건 다정하고 따뜻한 남자 만나라고. 그래서 남편이랑 결혼한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다정하고 섬세한지 모르시죠? 연애 때 그런 남편 모습 보면서 아버님이 참 훌륭하시겠다 짐작했는데 막상 결혼해보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대신 어머니 아버님 때문에 힘들어하실 때마다 저희 엄마 아버지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괴롭더라고요. 그러니 아버님도 더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어머니께 잘해주세요. 아버님이 아무리 성질 부리셔도 어머니가 이제까지 다 받아주셨잖아요. 그게 사랑 아니면 뭐겠어요? 요즘 황혼이혼도 많다는데 어머닌 자존심 없으셔서 그런 거 하자고 안 하시겠어요? 어머니 입원하면서도 아버님 밥 챙겨줘야 된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온 거예요. 만약 어머니가 부탁 안 하셨으면 저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버님은 아직도 병문안 한 번을 안 오셨죠?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해 하시는데요. 근데 아버님, 어머니가 서운해 하시는 것 자체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아예 감정이 없으면 상대가 어떻게 하든 개의치 않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아직 아버님께 서운해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아버님이 변화할 거라는 기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어머니랑 잘 지내보시는 게 어때요? 앞으로 두 분이서 계속 이 집에서 사실 텐데 계속 이런 관계일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저랑 노력해보세요. 네? 네가 보기에 내가 나중에 네 아버지처럼 후회할 것 같아 보이냐? 후회할 만큼 내가 와이프한테 잘못한 거야. 아버님이 어머니 싫어해서 그러는 건 아니라 생각해요. 그렇지만 제3자의 눈으로 볼 때는 말도 너무 막하시고 행동도 거치세요. 어머니가 상처 많이 받으시는 것 같고요. 왜 그거야?
내가 경상도 사람이라 영 말투가 투박해서 그런 걸 어떡하니? 말투야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어머니 퇴원 날까지 저희 노력해봐요.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아휴, 이 나이에 노력한다고 되나?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저희 아버지처럼 배우자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기회 있을 때 노력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 네 말도 듣고 보니 맞는 것 같구나. 어느 순간부터 아들이고 와이프고 나랑 대화 자체를 안 하려 하더라고. 와이프도 술상만 잘해주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평생 몸 바쳐 돈 벌어자 줬더니 이제 돈 안 벌어온다고 저러나 싶어서 괘씸하기만 했는데 나한테 문제가 있던 거지? 볼 때마다 소리 지르고 화내고 무시하는 말 하는데 누가 같이 얘기하고 싶겠어요? 아버님 어머니한테 종종 그러세요. 저희야 자식이고 어쩌다 한 번씩 뵈니까 참을 수 있지만 어머니는 매일 그런 아버님 모습 보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알았다. 네 말 무슨 뜻인지 알겠다. 뭘 울기까지 해. 얘가 그렇게 우니까 내가 엄청 잘못한 것 같잖아. 그만 울어라. 술상 앞에 두고 우는 거 아니다. 그럼 저랑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뭘 어떻게 노력하란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마. 네, 분명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장담해요. 3일 후 병원. 어머니, 저 왔어요. 잘 지내셨어요? 왔니? 아유, 그새 볼이 홀쭉해졌네. 시아버지 모시는 거 힘들지? 미안하다. 내가 할 일을 너한테 맡겼으니. 아니에요. 아버님이 저 얼마나 잘 도와주시는데요? 지금 빨래 널고 계실걸요? 그 양반이? 아유, 그 양반이 그럴 리가. 지금 시어머니 놀리는 거지. 그런 장난 안 속는다, 어? 아니에요, 어머니. 물론 아버님이 이제껏 집안일 자체를 안 하셔서 서툰 면모가 있지만 도와주시려고 노력하세요. 저도 그래서 편한걸요? 됐다. 괜히 나 안심시키려고 거짓말하는 모양인데 그럴 필요 없어. 내가 그 사람을 몰라.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힐 인간이야. 오, 진짠데. 일주일 후 시댁. 아버님, 제가 이제 회사를 가야 돼서요. 휴가가 이제 끝나서 9시부터 6시까지 회사 가 있을 예정이에요. 애들은 제가 출근할 때 어린이집에 맡기고 퇴근할 때 데려올 거고 아침밥이랑 저녁밥은 제가 할게요. 점심만 혼자 챙겨 드시면 돼요. 그래 알았다. 이제 너한테 간단한 요리도 배웠으니 그 정도야 껌이지. 요리도 계속 하니까 재밌네. 왜 진작 이런 재미를 못 느꼈는지 모르겠다. 요리도 하면 재밌죠. 그나저나 어머니 퇴원하시면 깜짝 놀라시겠는데요. 언제 아버님 이렇게 앞치마 입은 모습을 보시겠어요. 그러게 말이다. 놀라 자빠지는 건 아닌가 모르겠다. 그래도 네 시어머니 요리 실력 따라가려면 멀었어. 아무튼 알아서 잘 챙겨 먹을 테니까 걱정 말고 회사 가거라. 어? 네, 감사해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시고요. 그래, 알았다. 다음날 저녁 시댁. 다녀왔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요? 왔니? 피곤하겠다. 얼른 손 씻고 앉아라. 내가 된장찌개를 좀 끓였는데 말이야. 맛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하긴 했는데 어떠리나 모르겠다. 어? 아버님께서 된장찌개를 끓이셨다고요? 저녁은 제가 하려고 했는데. 하루 종일 일하다 왔는데 무슨 요리를 한다고. 얼른 와 앉아. 잠시 후. 한번 맛 봐봐라. 어? 네. 아이고, 역시 맛이 별로지. 내가 먹어도 이상하더라고. 유튜브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 모양이다.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신 것 같은데요. 이럴 땐 물 더 넣고 끓이면 돼요. 제가 간 맞추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래, 어디 한번 알려줘 봐라. 아예 동영상을 찍어야겠다. 글씨로 적으려니까 눈 아파서 못 보겠어. 그날 밤 전화.
아버지가 찌개를 끓여놓고 기다렸다고? 그게 정말이야? 거짓말 아니고. 내가 여보한테 그런 거짓말을 왜 해? 아버님,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계셔. 너무 뿌듯하다니까? 직접 봐야 믿을 것 같네. 빨리 귀국했으면 좋겠네. 내일 모레 귀국이지? 어머니는 다음 주 월요일에 퇴원하신다네. 아침 비행기로 갈 거라 일찍 도착할 거야. 바로 아버지 집으로 갈게. 그래, 그럼 그때 봐. 이틀 후, 시댁. 아버지, 저 왔어요. 오, 지금 뭐 하세요? 왔냐? 금방 왔네. 설거지 좀 하고 있었어. 이게 잘 안 닦이네. 설거지를 하신다고요? 아버지가요? 왜? 나 설거지 하는 거 처음 보냐? 하긴 처음 보겠네. 나도 이런 데가 어색하고 그렇다. 아니, 와이프가 말해줘서 알고는 있었는데 직접 보니까 믿기지 않네요. 뭘 믿기지까지 않는다 그래. 사람은 원래 변하는 거야. 변하지 않으면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어. 니들이 다 엄마 편이라 대시 작정하면 나 하나 내쫓는 건 시간 문제잖아. 그러니 알아서 말 잘 들어야지. 그동안 내가 네 엄마를 좀 부려먹었냐? 어디서 보니까 나중에 여자들이 이미 남자들보다 더 세져서는 젊었을 때 남편이 와이프 몸고생 마음고생 많이 시켰으면 늙었을 때 남자들 일부러 구박 많이 하고 그런다더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잖니?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미리 점수를 따놔야지. 그래봤자 내가 고생시킨 거에 반이 반도 안 될 테지만 아예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겠어? 그렇긴 한데 너무 갑자기 변하셔서 대체 와이프가 어떻게 했길래? 넌 참 현명한 와이프 뒀다. 애가 참 바르고 마음씨가 고와. 그런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것 자체가 행운이야. 와이프한테 잘해라. 나처럼 고생시키지 말고.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애들 데리고 와야 되는데. 오늘은 오전 수업만 한다더라고. 짐 풀고 있어라. 애들 데리고 오마. 아버지가 직접 데려오신다고요? 제가 데리고 올게요. 됐다. 비행기 타고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좀 쉬어라. 아버지! 뭐라 할 새도 없이 나가셨네. 보고도 믿기지가 않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그날 밤 시댁. 대체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저렇게 한 달 사이에 바뀔 수가 있지? 보고도 믿기지가 않더라. 뭘. 그냥 옛날 우리 부모님 얘기 꺼내면서 진심을 다해 말씀드렸더니 뭔가 깨달으신 모양이야. 다음날부터 집안일 도와주시려고 시도하시더라고. 처음엔 서툴렀는데 이젠 능숙하게 하시던데. 근데 어머니는 아직도 안 믿으시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라 그러셔. 아버님은 어머니 깜짝 놀라게 해준다고 여태 병문안 한 번도 안 가시고 어머니 퇴원해서 집 올 때 밥 차려준다고 요리 연습하시고 계시잖아. 두 분 다 너무 귀엽지 않으셔? 계속 뭐 연습한다 했던 게 그거였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바뀔 수 있을 줄은 몰랐어. 자식인 나도 포기하고 있었는데. 여보, 고마워. 나도 보고만 있기 안타까워서 그랬지 뭐. 얼른 어머니 오셨으면 좋겠다. 얼마나 깜짝 놀라실까? 그러니까 말이야. 엄마 표정 어떨지 궁금하네. 이틀 후 시댁. 엄마 조심해서 걸어요. 하나, 둘, 셋. 어머님 퇴원 축하드려요. 아이 깜짝아. 다들 머리에 그게 뭐야? 꽃갈모자예요. 어머니도 쓰세요. 오늘 어머니 퇴원 파티 할 거거든요. 우리 쌍둥이들이 직접 골랐어요. 아유, 그랬어? 근데 당신도 썼네? 애들이 하도 쓰라고 해서 그동안 고생 많았어. 배고프지? 가서 밥부터 먹자고. 그래야지. 어머니, 가요. 아버님이 맛있는 음식 잔뜩 하셨어요. 저 사람이 있다고? 이걸 다? 아직 당신 음식 솜씨에 못 미치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해봤어. 간 좀 안 맞더라도 좀 이해해줘. 내가 살림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래. 아니, 당신이 이걸 어떻게...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버님 많이 변하셨다고.
이제 좀 믿으시겠어요? 아이, 그래도 이건 너무 많이 변했는데? 당신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프긴? 당신 남편 아직 멀쩡해. 그리고 낯간지러워서 그동안 얘기 못했는데 그동안 미안했어. 당신 몸고생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시킨 것 같아. 지영이랑 얘기해봤는데 당신은 나 없으면 더 잘 살겠지만 나는 당신 없이는 하루도 못 살겠더라고.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귀한 사람인데 내가 그동안 몰랐던 것 같아. 참, 바보 멍청이가 따로 없지. 이제라도 잘할게. 그러니 나 한 번만 용서해주고 나랑 재미나게 살아보자고. 그게 무슨... 갑자기 왜 그래? 어머님, 아버님이 사과하시니까 받아주셔야죠. 아버님 그동안 반성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요, 엄마. 좀 받아줘요. 참, 새삼스럽게 무슨 용서라라고. 부부 사이에 그런 게 어딨어. 반성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바뀌고 그러지 마라. 그런 말도 있잖아. 사람이 너무 바뀌면 죽을 때가 됐다고. 이제껏 당신 수발 다 들었는데 당신 바로 죽어버리면 허무해서 어떻게 살려고? 엄마 그런 농담까지 할 줄 알아요? 농담은 무슨? 그래 오래 살아야지. 대신 안 불안하게 천천히 바뀔 테니까 당신도 오래오래 살아. 어디 갈 땐 나랑 같이 가고 그래야 교통사고도 안 나지. 면회 한번 안 온 양반이 무슨... 집안일 배우느라 그랬지. 당신 편하게 쉬라고. 맞아요, 어머니. 아버님 정말 열심히 배우셨어요. 어머, 어머니 우세요? 갑자기 왜 우세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어서 울지. 아까는 너무 놀라서 말도 안 나왔는데 이제야 실감이 났네. 울긴 왜 울어? 앞으로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그러니 우리 잘 살아보자고. 알았지? 알았어. 애들 걱정 안 하게 잘 살아보십시다. 1년 후. 그 뒤로 어머니와 아버님은 둘도 없는 인꼬 부부가 되셨어요. 아버님은 저희가 집에 돌아간 이후에도 설거지와 빨래, 청소를 매일같이 하시고 어머니 밥도 차려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어머니도 어색해하다가 이제는 차츰 적응이 되었는지 아버님께 집안일 관련으로 잔소리도 편하게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나들이도 종종 가시고 장도 같이 보시고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참 뿌듯했어요. 어머니도 저 볼 때마다 고맙다고 하시고 아버님도 며느리 아니었으면 나중에 집에서 쫓겨날 뻔했다고 농담을 던지세요. 남편도 냉랭하기만 했던 가족 분위기가 저 덕분에 많이 풀어졌다고 고마워하고 있고요. 사이좋은 두 분 모습을 보니까 혼자 지내는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두 분도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을 텐데 괜히 속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애들 데리고 자주 아버지 댁에 가고 있어요. 아버지도 좋아하시는 눈치더라고요. 이렇게라도 어머니 빈자리를 채워드릴까 해요. 그 외엔 애들도 건강하고 저희 가족도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쭉 이랬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